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63조 매출에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 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었어요. 하지만 주가는 아직도 7만 전자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적은 날았는데 주가는 제자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더 쫄리게 만드는 뉴스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금요일이었죠. 저도 이 뉴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설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된 거예요. 저도 진짜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설에 대해서 가진 저의 생각들을 좀 풀어보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나온 오피셜을 토대로 기록된 기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파운드리는 인텔과 어떤 협상도 오간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겠죠. 적어도 오피셜 기사가 나올 때까지는 말입니다. 한간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기업 공개, 즉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합병보다는 기업 공개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은 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가 실제 인수 합병에 성공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의 합병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글로벌 파운드리는 2008년 AMD로부터 분사된 파운드리 전문 기업입니다. 현재 14나노와 22나노 등의 공정을 주력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로는 모회사인 AMD를 주축으로 한 CPU 제품, 그리고 퀄컴과 브로드컴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칩, 그리고 NXP 등 MCU 업체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반도체 사업 등이 주된 생산 품목입니다. 약 150여 개의 고객사를 거느린 점유율 7% 정도의 세계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파운드리 업체예요. 그러나 지난 2018년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가 EUV 노광 장비 도입과 천문학적인 R&D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 진입 포기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운드리의 위상도 많이 꺾이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세계 3대 파운드리였던 그 파운드리 내의 위상도 최근에는 대만 UMC에 밀리면서 4위로 밀려나게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선단 공정의 포기로 인해서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던 AMD가 글로벌 파운드리 파트너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파운드리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인텔은 첨단 공정 구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객 이탈 심화를 경험했던 기업이죠. 그 결과 엔지니어 출신 CEO인 팻 겔싱어를 차기 경영자로 영입하기에 이릅니다. 겔싱어 CEO는 취임 시에 2023년도까지 인텔 7나노 CPU의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7나노 공정 개발이 궤도에 올랐음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인텔의 IDM 2.0을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의 재진출을 선언을 했죠. 이후 공격적으로 대규모 증설을 발표하면서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가시화하기에 이릅니다.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에 200억 달러, 하나로는 약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증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뒤이어서 반도체 연구 개발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6억 달러, 약 6,700억 원의 반도체 연구센터를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 시설용으로 뉴멕시코주 리오렌초 생산시설에 35억 달러, 약 하나로 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독일에도 신규 팹을 건설하겠다라고 천명까지 해놓은 상황이죠.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라인을 증설해서 생산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하더라도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파운드리 산업이 성공할 리 만무하겠죠. 지난 2012년 인텔은 야심차게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배를 마셨죠. 왜일까요? 바로
고객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텔에게는 뛰어난 파운드리 파트너가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AMD라는 대형 고객이 이탈할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파운드리 사업에서 나름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인텔과 손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 오는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일단 글로벌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인텔의 내부 물량 중 일부를 인수받으면서 AMD 이탈분을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인텔의 지원 아래에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첨단 공정 개발에 대한 희망의 불씨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텔의 입장에서도 파운드리를 처음 시작했던 2012년에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고객 유치의 어려움을 글로벌 파운드리의 파운드리 업력과 이미 구축된 고객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상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텔은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반도체 공급망 회의 직후에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파운드리는 세계 1위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인 NXP를 고객군으로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하죠. 그만큼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는 데 성공을 하면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뛰어드는 데에도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될 것 중 하나는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의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뒷배, 미국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위주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미국이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만큼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가 합병하는 것은 미국의 이득에 충분히 부합하는 행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업체가 합병하는 것이 삼성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두 회사 모두 현대 반도체 제조 공정의 꽃이라고 불리는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글로벌 파운드리에 비해서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인텔도 7나노 진입 시기를 2023년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선단 공정 기술력에서 삼성이나 TSMC에게 밀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당장에는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해서 첨단 공정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삼성은 2022년도 양산을 목표로 TSMC와 3나노 공정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텔이 선단 공정 경쟁력에서 이 두 회사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라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산업은 극도로 보수적인 산업이에요. 팹리스 업체는 칩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파운드리 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칩의 특성에 안성맞춤인 공정 환경을 만들어서 생산에 임합니다. 아예 팹리스 업체에서 공정 엔지니어를 파운드리 업체로 보내요. 그래서 서로 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선정한 고객사를 쉽사리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요.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복잡해요. 예를 들면 TSMC와 애플 연합을 들 수가 있는데 2014년 이후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과 IBM 연합도 꽤 오래된 관계이죠. 퀄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와는 경쟁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게 꾸준히 물량을 맡겨주고 있어요. TSMC와 삼성 모두에게 퀄컴은 꽤 오래된 고객입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TSMC에서 삼성으로 공급선을 바꾼 사례가 있긴 해요. 하지만 엔비디아가 TSMC와의 관계를 완전히 끄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이에는 끈끈함이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과 TSMC와 관계를 맺고 있던 그 기업들이 인텔에서 파운드리를 시작하고 7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데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공급선을 TSMC나 삼성에서 인텔로 쉽사리 갈아탈 수 있을까요? 아마도 TSMC와 삼성의 물량 일부를 전용을 해서 인텔에게 맡겨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물량이 유의미한 정도의 전환은 아닐 거예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가능성이 꽤 크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뒷배,
미국 정부라는 변수를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인텔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내 팹리스 물량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비호 아래에서 인텔이 수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또한 TSMC나 삼성 측면에서 보아도 자사의 물량이 나뉘어서 다른 업체로 들어가는 이 상황이 달갑지 않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인텔과 글로벌 파운드리 연합이 삼성전자의 물량을 나눠 먹으면서 파운드리 생태계가 1강, 2중 다약의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과 또한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통해서 세계 3대 파운드리로 인텔이 도약하는 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에서는 TSMC의 견제, 아래에서는 인텔의 도전을 받고 있는 2위 삼성전자는 과연 확고하게 2위를 수성하면서 유의미한 파운드리 산업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